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입니다.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두 가지의 섹터 내에서 우리가 지금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 내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고 가치가 있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시간이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지 시험 종목 시간이고요. 자, 시장이 정말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러한 또 가보지 못한 길을 계속적으로 갈까요? 그런데 또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라고도 우리는 지금 현 시점에서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규적으로 진입할 종목은 그럼 어디서 찾아봐야 되는지가 가장 현 시점에서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종목 오늘 딱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해볼 전문가님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우리도 이 대표님을 또 빼고는 얘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복이 아주 많은 남자로서 일정 매매 달인답게 현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벤트 내에서 이 종목이 가장 수혜를 보겠구나 하고 콕 집으면 콕 집은 대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점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은복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이 생방송 공략주 이외에도 또 다른 특별한 선물 오늘 준비하셨다고 하네요. 다음 주에 내 계좌를 위해서 어떠한 특별한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지 대표님 만나서요.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 선생 지금 바로 등계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유동성의 힘으로 탁 치고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죠. 무려 11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오늘 장중에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 로봇, 자동차까지 순환매를 거쳐서 어느덧 올해 이 코스피의 상승률이 12%에 달하며 5,000포인트까지 지금 200포인트도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의 상승, 양시장의 시가총액 1위 기업들의 저력이 사실 뒷받침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삼성전자의 경쟁업체, 파운드리 경쟁업체죠. TSMC 실적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이 다음 분기의 이익 전망치도 지금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15만 원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용했던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르면 다음 주에 지금 빅파마의 빅딜을 예고한 알테오젠이 떡치고 올라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모처럼 시장에 기대감이 좀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삼성그룹주 같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 환율이 좀 누그러지는데도 우리는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쯤에 5,000포인트를 찍을까 안 찍을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할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자, 일단 오늘 코스피 보시면 전자넥스뿐만이 아니고 뭐 LG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 쪽으로 수급 쏠림이 일어나다 보니까 지수 상승 견인해줬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쯤에 이제 바이오주의 급등 후 또 하락 전환을 했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됐는데 뉴르메카는 오르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빠지는 확실히 섹터 내 종목별의 엇갈림의 흐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지수 마감 봅니다. 오늘 코스피 보시면 플러스 0.90% 상승한 4,840선, 오늘 코스닥은 플러스 0.36% 상승한 954선에서 종가를 형성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삼성전자가 이 수급을 쓸어가고 남은 수급에서 자꾸 투닥투닥 거리다 보니까 이게 종목별 섹터별의 차별화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지수만 아름다운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계좌는 안녕하실까요? 자, 현 시점에서 내 계좌가 아직도 상승이 좀 미미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분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김없이 시장이 오르나 시장이 떨어지나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는 종목 찾아드리고 있는 분입니다. 일정 매매의 달인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오늘 또 종일 정신이 없습니다. 네. 그래도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분 좋은 인사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벌써 2주가 지났네요. 제가 이제 올해.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높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시장 참여자 분들께서 이제 생겨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5,0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전에 큰 조정이 올 것으로 저는 굉장히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은 좀 비중 조절을 확 좀 하시고 그리고 고점에 물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은 선물들 3가지나 들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제 종목들이 막 투닥거리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도 내가 안정적으로 좀 종목을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방송을 집중하셔야 되는 그 키포인트도 저희가 상승을 표에서 찾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상승률 표를 보시면 한 달에 2번 출연하십니다. 근데 매번 나올 때마다 수익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오시는 게 우리 이은복 대표님이세요. 자, 미래에셋증권 생방송 히든 종목으로 13%, APR 11%, 하이젠 R&M, 제주반도체 모두 다 10% 이상의 빨간불, 산일전기, 한미반도체, 태성부터 한라캐스트 13%, NC소프트부터 APR은 또 들어가서 또 빨간불, 삼형 같은 종목도 11%, 한화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1거래일 만에 12.34%의 빨간불을 켜면서 약속이라도 한 듯이
사실 10% 이상에서 웬만하면 종목들을 빠르게 저희가 이 수익 실현할 수 있게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매수일과 매도일이 굉장히 짧아요. 일주일채 걸리지 않는 시점에서도 이렇게 딱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바로 가면 좋겠지만 조금 쉬어갈지언정 이 종목은 확실하게 끼가 있구나 하는 종목을 찾아드리는 게 이은복 전문가님이시니까요. 자, 지수에 맞게 내 계좌의 확실한 상승도 맛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기회 3가지의 선물 종목 준비되어 있고요.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40분밖에 남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실 거는 뭐다?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셔서요. 꼭 지금 현 시점에서 내가 매매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전략까지 주식 공부방에서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대표님,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또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고 지수가 잘 가잖아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수급을 다 쓸어가고 그 남은 수급 안에서 종목들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네. 등락이 너무 심해요. 막 맞습니다. 오늘 뭐 사실 차익 로봇주 잘 갔다가 차익 매물 나왔죠. 또 그 사이에 이제 알테오젠 올라오던 제약바이오주가 뭐 일부 올라가더니 그 옆에 빼꼼 보고 있던 원전주 또 오르고 중간에 정치 테마주 가더니 탈모도 한 바퀴 돌고 막 종목이 어지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네. 이러한 시점에서도 톡톡 튀는 종목들을 워낙에 잘 발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오랜만이신 만큼 네. 단기적으로도 올라갈 만한 이런 또 공략주가 준비되어 있나 궁금하네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네. 준비는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뭐 방송 중에 지금 공개할 수는 없고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고급 정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은 좀 오늘은 아껴두도록 네.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그러면 아껴두다가 그 네. 종목 타이밍 놓치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 네. 이건 때가 됐다 하는 종목을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네. 언제 드릴지는 일단 들어와 보셔야 아는 거니까 네. 좋은 종목이 있으면 저희가 단기 공략주가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앵커님이 이렇게 요청하시니까 네. 단기 이벤트 제가 단기 보너스 이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방송 중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거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자리매김을 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저도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그것은 계속 다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방송 중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대기해 주시면은 제가 앵커님이랑 약속드렸던 단기 보너스 이벤트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야지만이 받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이 상승률에 관련한 사실 정확도라고 할까요? 그러한 정확도가 굉장히 높으신 게 우리 이은복 선생님이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언제 드릴지는 들어와 보셔야 알고요. 이 종목을 어떻게 맛있게 요리할지도 이은복 전문가님의 장중에 코멘트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적중률 높게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는 종목을 제시해드리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고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단기 공략주 나갈게요. 나가지만 들어와 보셔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한 달에 2번, 2주에 딱 한 번, 그것도 50분이라는 한정적인 시간 내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어느덧 얘기하는 순간 방송 시간이 37분 남았기 때문에 이 하단의 QR 스캔 입장하시면 당장 다음 주 단기 공략주 저희가 보너스 종목으로 제공해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바로 진행을 해보죠. 1교시 오늘의 진도와 교훈은요? 네, 일단 시장이 굉장히 너무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올라갈 정도로 힘이 좋긴 한데 이제는 조금 두려움이 들 정도로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긍정적인 거는 굉장히 감사하지만 이제는 조금 준비하셔야 할 때가 왔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도 좋긴 한데 이게 제가 내려가라 이렇게 비는 게 아니라 주가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대각선으로 쭉 올라가는 차트는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한번 쉬었다 가거나 아니면은 저항 맞고 추세가 꺾이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계속 나오지 단 한 번도 이런 식 일자로 그냥 대각선으로 급등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점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이제 5,000포인트까지 지금 시장에서는 다들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물론 뭐 5천까지 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좀 더 이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져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높이고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 너무 좋다고 해서 무분별한 공약으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물리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이 컸는데 이제는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꺾인다는 흐름이 추세가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으셨던 종목들이 차익 실현 매물 출해도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아무래도 차트 거의 지금 웬만한 시장의 주도 섹터 관련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차트가 보통 거의 일찍 이것도 코스피랑 비슷하게 대각선으로 그냥 고점만 찍혀져 있어요. 뭐 쉬어가는 흐름도 조금씩밖에 안 나오고 그냥 계속 고점에서 신고가 경신인지 아닌지 그거를 지금 판가름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장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현금 보유량을 좀 넓히고 그리고 지금부터의 신규 진입은 조금 더 염두해 주시고 오히려 좀 이제 낙폭이 좀 과했던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도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4,250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 4,250포인트에서 만약에 추세가 하락세, 왜냐하면 쌍봉을 만들었거든요. 쌍봉 만들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될 시에는 큰 낙폭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여기를 돌파하게 4,250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저는 4,900에서 5,000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똑같이 시황할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역시나 여기 저항 돌파하고 추세가 거의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 제대로 타면서 상방으로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다음 주까지도 이 흐름, 이 상승 추세가 지속적이 타면서 5,000은 못 가더라도 4,900에서 한 4,950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이 5,000 전에 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000 전에 큰 낙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점 꼭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이제 코스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제 코스닥도 이제 굉장히 잘 가고 있지만 코스피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좀 오름폭이 약간 좀 제한적인 흐름이 있었었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코스피도 이제 충분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코스피보다 이제 코스닥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코스닥이 지금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을 만약에 지금 잘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1000에서 1100까지는 쉼없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우리 국내 증시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와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게 바로 이제 미국 증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미국 증시도 웬만해서 굉장히 지금 미국 증시랑도 독립적인 길도 걷고 있을 정도로 국내 증시의 파워가 굉장히 좋다는 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지금 나스닥이 나스닥이 만약에 이제 마이너스 1%, 2% 정도 하락세가 온다고 하면은 국내 증시에도 이제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나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이제 국내 증시 코스닥은 굉장히 상방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좀 디커플링 정도는 아니지만 나스닥의 흐름보다도 상승폭보다도 굉장히 힘있게 올라가는 게 지금으로선 좀 부담감이 좀 느낄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만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보수적인 접근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이 보수적인 접근에서도 이 종목은 괜찮다 하는 종목들 제가 3가지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제가 이따가 이제 조금 뒤에 수익 리뷰를 할 텐데 수익 리뷰하는 게 뭐 예전 방송에서 어쩌다 하나 막 여러 가지 종목 공략해서 어쩌다 한 종목 걸린 게 아니라 지난번 방송 2주 전이죠. 2주 전 방송 제가 이렇게 오늘 라이브 하는 것처럼 2주 전 방송에서 공략 나갔던 종목들 그 종목들에 대한 수익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좋은 수익 난 종목들 또 선물로 들고 왔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 이렇게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이 시황까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시황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뭐 주식 이제 굉장히 많이 좀 다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시황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다르다 보니까 아침 뭐 새벽 저희가 자고 있을 때 미국 증시에서 일어났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짧게 제가 브리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황이라고 하면서 복잡하고 길고 해가지고 읽기 귀찮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짧게 중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남겨드리고 있고 이 시황을 읽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없이 혼자 투자하실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할 수 있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시황 같은 경우도 제가 매일 월화수목 금요일 저희 그 주식 거래일마다 매일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8시 정도에 저희 커뮤니티 방에다가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시황만 알면 뭐합니까? 그 시황과 그 다음에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가 어떤 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오늘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을지에 대해서 총 3가지 섹터를 들고 오고요. 그래서 이 섹터가 왜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는지에 대한 관련된 뉴스 기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종목명도 계속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시황과 같이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 매매 달인답게 이제 증시 스케줄도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을 좀 준비하셔야 될 때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일정들 예를 들어서 뭐 이번 주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CPI도 있었고 PPI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국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 GPU 발표도 많았고 그다음에 어제 TSMC 그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우리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방향성을 좀 바로 그 잡혀주는 지표 발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 발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매일매일 저희 커뮤니티 방에 내용 남겨드리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입니다. 뉴스. 이제 요즘 시장에서는 이제 가장 좀 뜨거웠던 뉴스가 뭐냐면 뭐 이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제 이란과의 좀 원만하게 좀 대화를 나눈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풀리긴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스 플로우를 막 그렇게 크게 타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이제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처럼 어떤 나라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좀 시장이 약세인 시장 지금 시장 굉장히 좋아서 뉴스 플로우를 크게 타진 않지만 시장이 하락세일 때 하락장일 때는 이런 뉴스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는 크게 타진 않지만 약세장에서는 이런 뉴스 기사 진짜든 거짓이든 상관없어요. 이 진짜든 거짓이든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수급이 굉장히 빨리 몰려드는 장이 곧 오게 될 거니까 그 부분도 제가 대응을 해드릴 수가 있다는 점. 그래서 뉴스도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뭐 주식이 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자신감 생기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아니고 그리고 이제 주식을 이제 너무 좋아서 나도 이제 혼자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이 시청자분들 많으실 텐데 초보자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 초보자분들 그리고 중급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 기초 교육 영상도 제가 미리 촬영을 해놔가지고 이것도 그 교육 영상이라고 하면은 뭐 1시간 뭐 30분 1시간 이렇게 길게 되면은 저도 솔직히 한 30분 1시간 넘으면 안 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꼭 중요한 정보들만 정리해서 7분에서 한 8분 정도 가량만 제가 하나하나씩 내용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그냥 편하게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비단 종목의 수익뿐만이 아니고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어떤 뉴스가 속보로 떴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초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 기술적인 차트, 기본적인 분석까지 저희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상승률 표를 보면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저희가 생방송 도중에 받아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특별한 혜택 다음 주에 당장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선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50분까지만 문 열어드릴 테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이제 2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또 이제 종목 자료집이죠. 한화 시스템은 와 진짜 이렇게 잘 갈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 이렇게 좀 빨리 팔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전혀 어우, 아쉽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일단 12.34%의 빨간불인데 어떤 네. 투자 가치 보셨을까요? 이게 제가 왜 아쉽지 않냐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솔직히 뭐 너무 아쉽죠. 왜냐면은 제가 잡은 자리에서 굉장히 좀 급등을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저는 이 종목만 가지고 있어서 계속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것보다는 이 한 종목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을 안겨다 드리고 다른 종목을 갈아탈 수 있는 비중 조절을 저는 굉장히 네.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꼭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들고 왔던 거는 이제 시장에서 뭐 스페이스 X가 이제 상장이 된다 하면서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의 급등세가 이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 캡처 화면이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도 이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제가 공략을 했을 때 워낙 다른 우주항공 섹터 종목들과는 별개로 상승폭이 크지 않았어요. 예, 그때 그 차트거든요. 예전 차트.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좀 급등을 했죠. 하나. 근데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소외된 종목들 하지만 우주항공 섹터에서는 실제적으로 매출이 좋은 기업들보다는 이제 방산 섹터까지 그 포함이 되어 있는 이 하나 시스템을 좀 더 눈여겨 봤었고 하나의 급등세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 급등세가 이루어졌었죠. 그러면서 저는 이 추세가 꺾이고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반등세를 봤기 때문에 추세가 꺾여지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설정했던 저항 부분이 돌파 가능성이 높겠다 싶어가지고 공략이 들어갔고 역시나 짧은 기간 안에 거의 제가 알기로 이거 하루인가 이틀 만에 12.34%로 시청자분들한테 수익으로 안겨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면입니다. 사면 같은 경우도 이것도 이제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라고 저는 매일 로봇 섹터 거의 매주 거의 방송 출연할 때마다 로봇 섹터 안 가져온 날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로봇 섹터 제가 계속 올라간다고 했죠. CES 전까지. 하지만 지금 어때요? CES 끝나고도 지금 오늘 뭐 잠깐 차익실 매매들이 출회가 되면서 고점에 좀 빠지긴 했지만 저는 이번 연도까지는 계속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들고 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로봇 섹터 중에서 사면 저희가 지난번 방송입니다. 이거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지난 방송에서 제가 직접 들고 왔고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다가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는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거의 12%나 급등을 했습니다. 좀 아쉽죠. 이것도 아쉽지만 저는 사면을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 뒤에 종목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사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승 추세에 지지를 잘 타주고 있고 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 보여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CS 모멘텀 가장 또 중요했던 게 뭐예요? 제가 사면을 좋아했던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이렇게 또 시장에서 급등세가 나왔던 거 바로 이 자동차 섹터로도 편입이 되어 있어요. 자동차. 얘가 그래서 더블 모멘텀이에요. 로봇이랑 이제 자동차 두 가지 강력한 모멘텀,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얘가 이제 보통 자동차 부품을 좀 납품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자동차 부품이 로봇이랑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오늘 자동차 관련 종목 섹터들도 움직임이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로봇 쪽도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로봇과 자동차와 관련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 또 이 로봇이랑 자동차 관련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사면처럼 이렇게 크게 또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이것도 지난 방송에서 제가 들고 왔던 종목이고 이제 미래에셋 증권이죠. 이것도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 화면도 캡처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 종목명 이것도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계속 들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이거 종목. 그래서 지금 자리도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좀 더 눌림, 이제 추세가 좀 꺾이게 되고 나서 그때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미래에셋 증권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은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예전에 스페이스X에다가 또 지분까지 투자를 한 상황이 있고요. 굉장히 크게 투자를 했습니다. 이 스페이스X를 이제 상장이 아직 안 됐지만 이거를 좀 지분을 사들이고 싶어가지고 이제 예전 트위터죠. 현재는 X로 그런 이제 트위터 X까지 수천억대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 스페이스X의 지분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언제 상장되냐면은 뭐 내년 이것도 아니고 이제 올해 한 6월이나 7월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서 7월. 근데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종목으로 역대급 이제 예전에 뭐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이후에 굉장히 큰 시총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된다고 하면은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가장 또 중요한 게 실적도 좋아요. 근데 스페이스X가 만약 상장이 되면은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크게 수천억대 재무가 굉장히 좀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이 강력한 27,500원 저항 부근을 결국 아까 차트 보여드린 것처럼 이 쌍봉자리 돌파하면은 추세 상방으로 굉장히 크게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이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정리했던 거는 저희 고점에서 이제 추세가 꺾여진 흐름. 그래서 이 추세가 꺾여져서 저는 그러면 좀 더 많이 꺾이고 나서 지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재공략을 하려고 빠르게 정리한 것뿐이지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는 저는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뚜렷이 좋아 보여서 차주쯤에 이제 만약에 좀 정리가 된다고 하면은 대공략을 나갈 예정이니까 커뮤니티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 미래에셋 증권도 재공략 타점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종목의 흐름 저희가 바로 받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빨간불을 볼 수 있는 종목 자료집 바로 받으러 떠나봐야겠죠. 지금부터 3교시 종목 자료집 받으러 떠나보는 시간입니다. 현 시장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섹터 내에서 우리가 꼭 지금 매매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종목 딱 하나, 그 종목이 어떤 건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이제 그 이슈는 자동차 부품주 가지고 왔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자동차가 특히 이제 전기차라든지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제 기술 스택이 80% 이상 동일하다고 해요. 우리 네. 자동차 하면 옛날에 이제 성장성이 너무 낮은 업종 아니냐 했는데 네. 지금 같은 로봇 시대에서는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기업들의 재평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자동차 부품주도 이제 워낙 잘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네. 피지컬 쪽이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리고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미국이 가장 선두주자겠죠. 미국에서도 이제는 이제 공장을 지을 때 아무래도 인건비 이런 좀 부분이 약점으로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원활하게 해소하고 그리고 더 많은 생산량을 진행을 하고 싶어서 기업들의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칠 부분으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이제 전망으로 보자면 저는 로봇이 크게 제가 매주 들고 온 이유 중 하나가 큰 게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로봇은 낙후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게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뭐 양자 컴퓨터 이런 거 솔직히 말해서 양자 컴퓨터나 이런 거는 너무 추상적이고 아직 저는 한 30년 뒤에나 뭐 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로봇은 현재 실제적으로 눈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으로 작용이 돼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 자동차 부품 섹터가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수급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이제 시장의 원래 주도 섹터였던 반도체에서 많이 넘어왔어. 반도체에서 이제 뭐 로봇 다음에 이제는 뭐 자동차 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따라가고 그런 몰리는 종목 섹터에서 어떤 종목 발굴을 잘하셔야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이 시장에서 주도 섹터가 자리매김됐던 거는 가장 컸던 건 바로 현대차죠. 네. 근데 현대차가 이제 로보택시가 이제 연말에 상용화 소식이 현재 뉴스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이제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일단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CES에서 일단 이거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계속 내용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최근 이제 CES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작년부터
입에 피가 나도록 말씀드렸던 CES입니다. CES를 주목해야 된다. 여기서 결국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이 아틀라스가 공개가 됐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좀 환호가 나왔고 거의 메인 이벤트급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현재까지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이후에 뭐 자동차 업종으로 순환매가 현재 전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반도체가 끝이라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 뭐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를 이끌 정도로 힘이 좋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끝난 건 아니지만 그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런 종목들이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 수급이 몰려 들어가지고 반도체도 이제 가는 종목만 가지 이제 모든 종목이 다 함께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 이제 밸류체인이 이제 전반에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주도 섹터로 현재 자리매김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동차 부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아직 다른 섹터에 비해서 오름폭이 크지도 않았고 충분히 힘있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급등세가 이루어졌지만 다 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매수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어서 빠졌지만 오늘은 이제 이쪽 섹터가 굉장히 긍정적이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뭐 DIP가 있죠. DIP가 아무래도 현대차에 납품한다는 그런 자동차 부품을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굉장히 급등했어요. 거의 한 3연상 정도 가서 뭐 다음 주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이 종목의 특징이 시가총액이 한 500억당 400억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워낙 너무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골짜기가 커져요. 굉장히 낙폭도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서 이 종목도 제외해 봤고요. 그리고 PS텍입니다. PS텍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오늘 시장에서 이제 DIP 다음으로 이제 부대장을 했던 종목이지만 이 종목도 충분히 현재 자리에서 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겠지만 오늘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섹터 내에서 종목별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부담감, 리스크가 있어서 이 종목도 제외해 봤고요. 뒤에 제가 좋은 종목 가져왔으니까 계속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 자동차 부품사는 이미 로봇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내 포트 안에는 꼭 한 종목은 우리가 담아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꼭 지금 내 계좌에 좀 담아둬야 될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자, 현 시점에서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가장 매력 있는 종목, 지금 꼭 매매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한번 올리고 인증 부탁드려요. 자, 하나, 둘, 셋. 짜잔! 이 종목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이시다시피 차트 정말 예쁘네요.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인증해 주셨는데 자, 가장 핫한 섹터 자동차 내에서도 이 부품주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고 보이시다시피 종목이랑 타점 다 가려놨지만 하단에 QR 스캐너로 입장하시면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오픈해놨으니까요. 첫 번째 종목 자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역시 이 종목이군요. 뭐 이거 사실 대장 아니겠습니까? 네, 확실히 맞습니다. 이제 대장을 노리자라는 시선이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다른 이제 자동차 섹터 종목도 굉장히 많지만 이 종목 충분히 전 대장주를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들고 와봤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힘도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의 제동 장치 그리고 조향 장치, 그다음에 현가 장치 등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자동차 부품 주력 기업이죠. 이제 주요 매출처는 당연히 뭐 현대차, 기아, GM 그리고 뭐 중국도 있어요. 중국 쪽 등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현대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축적된 양산 기술을 이걸 어떻게 하냐? 자동차 기술 아까 말씀드렸죠. 로봇에다가도 로봇 부품으로도 현재 확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자동차 부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아까 제가 수익으로 안겨드렸고 오늘 급등세가 있었던 사면이라는 종목과도 똑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로봇이랑 자동차 더블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 꼭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사 중 일부가 어디냐면 바로 현대차예요. 현대차랑 기아인데 현대차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 굉장히 큰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병행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래도 현대차랑 주의 고객사다 보니까 이 기업의 이 양산 기술을 로봇 부품으로 확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이쪽에서의 또 로봇에서의 매출도 현대차에서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재료 자체가 시장에서 현재 주도 섹터인 두 가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다가 결국에 윗골이 달렸어요.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차트 보시면은 이것도 상승 추세에 지지 라인을 잘 받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탈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추세 꺾이면서 반등세에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 6만 5천 원, 여기 6만 5천 원 저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파 시도했으면은 상방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뛰어 올랐겠지만 이 저항 맞고 윗골이 달고 추세가 조금 꺾이진 않았지만 윗골이만 달리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요즘 시장이 뒷받쳐지다 보니까 이 쌍봉자리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좋고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모멘텀, 두 가지 모멘텀이 시장의 주도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쌍봉자리 돌파 가능성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요. 저항의 결국 이 쌍봉자리에서 보통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게 가능성이 너무 높거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것도 결국에는 쌍봉자리 돌파 시점이 가장 중요한 구간에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은 너무 급격하게 급등해서 잡을 수가 없지만 현재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 그리고 추세 자체도 상승 추세 지지까지 잘 받쳐주고 있고 모멘텀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들고 왔고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 종목 자료 좀 올려드렸으니까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로봇주 가지고 오셨어요. 좋은 거 다 알죠. 주도 네. 섹터인 거 다 알고. 그러니 우리는 현재 이 업종에서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은 또 어떤 건지도 같이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의 거의 이제 로봇 전문가죠.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네. 작년 거의 한 11월, 12월부터 오늘도 마찬가지고 로봇을 빼놓고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로봇 계속해서 신고가 경신했고 로봇이 시장의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했지만 이제 끝났나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좋기 때문이죠. 전망 자체도. 그래서 지금 이 피지컬 AI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매수세가 확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 CES가 끝났어요. CES가 끝나면은 한번 꺾이고 나서 이제 조정장이 오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이제 여러 기업들 뭐 현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대기업들도 로봇에 대한 굉장히 큰 집중도와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CES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테크 기업들도 우리나라 기업들,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이제 자동화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공장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장 자동화를 위해서 이제 굉장히 강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휴머노이드 로봇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CES에서 공개했던 겁니다. 아틀라스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또 로봇 섹터가 강세 흐름이 같이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2028년도 이제 미국의 이제 새로운 공장에서 공정 자동화 적용을 위해서 로봇 동작 개발 검증이 8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한 6개월 정도 뒤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로봇 섹터들이 핫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로봇에 대한 집중 그리고 수급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고 있어서 그래서 로봇 섹터가 시장의 주도 섹터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뭐 로보스타도 있지만 로보스타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가 아니라 작년 11월에 급등세가 이뤘다가 이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되면서 이제는 다른 로봇 종목에 비해서 힘이 그렇게 있진 않아요. 그리고 이번 여기 차트 보시면은 이 83,000원대 저항 부분을 한 4-5번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늘도 보세요. 결국 저항 라인 돌파하려다가 윗꼬리 달고 추세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한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다 뺐기 때문에 수급이 많이 몰려드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외해봤고요. 이스트 에이드 보시면 오늘 이제 거의 뭐 상한가를 달성을 했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400, 이것도 400억대인가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1,000원 미만 종목은 여러분들 투자하시지 않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외해봤고 저 괜찮은 종목을 제가 뒤에 들고 왔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로봇주도 우리가 진짜 꼭 포트에 둬야 되겠죠. 어떤 종목을 꼭 지금 매매를 해볼 수 있을지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로봇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꼭꼭 확인하셔야 돼요. 와, 바로 올려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지금 하단에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두 번째 종목 자료집 확인 가능하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너무 궁금합니다. 이 종목 우리 대표님의 대표적인 네. 종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걸로 실패한 적을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 부탁드려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작년에 수익을 많이 내렸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실내 자율주행 로봇 소프트웨어를 주력 사업으로 하는 이제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미국이 아직 비상장됐던 그 현대차의 로봇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스팟이라는 로봇을 양산 및 유지 보수 교육을 이수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스팟을 운영 중인 때 만약에 장애가 발생을 하더라도 24시간 이내에 바로 이제 원활하게 고객센터를 통해서 뭐 대응 및 조치가 가능하다는 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현대차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대차 로봇 섹터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카멜레온까지 개발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자율주행까지 소프트웨어까지 보유한 더블 모멘텀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도 거의 약간 비슷해요. 얘도 이 상승 추세 지지를 잘 받쳐주면서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69,000원, 69,600원 저항 부근에서 오늘 윗꼬리 달고 크게 조정을 받았지만 이런 좋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어서 네. 현재 추세대로라면 상방으로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다리던 4교시 히든 종목은요? 네, 오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현대차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율주행과 밀접한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셔널이라고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그 현대차 자회사입니다. 이것도 로보택시를 올해 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핵심 소프트웨어를 전담하고 있는 이 기업이 시장에서 아무래도 수급이 많이 몰려들 것 같아서 저는 들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은 아셔야 될 게 테슬라 FSD 이게 완전 자율주행 모드인데 이게 판매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월 구독제로만 제공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테슬라가 이제는 매출에 좀 신경을 쓴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율주행 섹터로 수급이 굉장히 몰려들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이것도 22평선 상승 추세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굉장히 급등세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자리에서 또다시 자체가 이탈하지 않고 오늘 또 아랫꼬리 달면서 반등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가격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보신다고 하면은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도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올려드릴 테니까요. 꼭 우리 대표님과 다음 주에 단기 공략주까지 꼭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